네, 안녕하세요. 솔레아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3회 창업 설명회를 마쳤는데요. 전직 K리거부터 대학생, 회사원, 외식업 하시는 분, 유명 선수의 가족분, 태권도 관장님, 내과학 연구하시는 분, 다양한 분들이 와주셨어요. 당연히 질문도 다양했겠죠.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을 좀 받고 나니까 상담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축구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고 다양하구나. 어쩌면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게 선수 출신에 아니면 혹은 인맥이 있어야만 할 수 있었던 게 과거라면요. 지금은 그 시대는 지난 건 팩트인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필수의 3요소가 있잖아요. 경험, 지식, 자본금. 경험과 지식을 조금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가 싶어요. 저희 역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혹은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을 실패한 창업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 예창고 예비 창업자의 고민 2편 역시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메일을 한번 읽어볼게요. 김포 한강 신도시 거주하시는 40대 남성이고 선수를 했던 적은 없지만 20년 넘게 지금도 조기 축구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고 축구인이신 거예요. 20년 넘게 축구를 하고 계시다면 축구인이 맞으신 거고 아들이 축구를 워낙에 좋아해서 축구교실에 보내면서 학부모님이시네요. 자, 원래 이렇게 축구교실들은 체계적이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품던 중에 솔레아스를 알게 됐다. 체계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다만 아직 보편적으로 부모로서 바라볼 때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태이신 것 같아요. 유튜브 시청을 다 하셨고 저희 구독자분이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오픈하면 제일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모집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모집 기간이라는 게 성수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창업을 하잖아요. 1년 하고 끝낼 건 아니죠. 저희 업종은요, 외식업과 달라요. 이 모집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고 발전기 그리고 안정기가 존재하는 사업인데 언제 창업을 해도 이 사이클은 사실 돌아옵니다. 외식업 같은 경우 오픈빨이 있고 오픈빨이 빠지면은 뭐 막 해야 되고 막 그런 생존의 그런 입장이 아니라 교육사업은 처음에 첫 1년 동안 내부 만족도를 정말 많이 높여놓으면 그 다음 해부터는 안정기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도 이슈를 좀 제기 한번 해볼게요. 길게 볼 거냐 짧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요. BEP라고 하죠. 최대한 수익을 좀 많이 날 수 있는 시점을 빨리 땡기는 게 더 중요하다면 우리 모집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하시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시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다가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당장의 모객도 중요하죠. 합리적인 임대료, 저희 적정 매출액이 20% 이하라 그랬죠. 이 물건을 놓치지 않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 아무리 모집이 빨라지는 시기가 있다고 한들 그때에 맞춰서 최적의 물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확률은 제로라고 봐야 돼요. 어차피 1년 안에 말씀드릴 이 성수기 또 옵니다. 명심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의뢰인께서 여쭤보신 이 창업하면 가장 좋은 시기, 모집이 가장 빨리 되는 시기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이 소구점이라고 하죠. 고객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소재가 많은 시기, 이 시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두 가지 구분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스러운 이동 시기가 있어요. 근데 신학기 이제 3, 4월 달 얘기하죠. 뭐 좀 더 인사이트를 드리자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4월 달에는 학부모 총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만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디가 좋다더라, 뭐가 생겼다더라라는 입소문이 나는 그런 장이 열리겠죠. 이 시기는요, 사실 춘추전국시대 대혼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마케팅 잘하고 입소문 잘난 경쟁력 있는 곳이면 우르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의 심리잖아요. 때문에 이 시기 오픈을 한다는 건 우리가 또 3개월 전부터 사전 마케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이전 해 9월, 10월에 오픈한 지점들도 이 시기에 붐업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니즈를 파고들 만한 시기. 대한민국 교육시장은요, 저희도 이제 축구클럽 교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소비자 비율이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어린이가 80% 이상이고요. 여성이 15%, 성인 남성이 한 5% 정도를 차지합니다. 11월에서 2월, 6월에서 8월은 어떤 시기인가요? 네, 그렇죠. PD님이 대답을 해주시네. 원데이 클리닉이라는 B2B 영업을 통해서 이런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유치원들을 초청해서 방학을 이용한 이런 컨텐츠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이 2달이면 2달 동안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안 가는 시간, 오전 시간을 이용한 겨울방학 특강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매우 효과적이겠죠. 이거 두 가지를 종합해볼게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라는 객관식으로 대답을 해드린다면 저는 1, 2월 창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겨울방학 특강을 소구점으로 이제 끌어당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오픈하고 한두 달 안에 3, 4월 이동 시기가 신학기 시점이 오죠. 첫 오픈부터 4개월 동안 모든 기회들이 다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주님이 여쭤보신 성수기라고 하면 저는 이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이 시기는 내년 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가맹비는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홈페이지에 4,900만 원이라고 써있는 건 봤는데 그게 끝인지 아니면 달달이 들어가는 게 또 있는지도요. 이거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가맹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가맹비는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점포 출점 마케팅과 스태프 교육에 좀 수많은 인력을 쏟는 편입니다. 혼자서는 이제 오래 걸리는 이제 마케팅 채널들을 셋업을 하고 고객분들한테 효과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이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들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칼럼이랑 이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이 지점의 마케팅 기획을 하는데 동참을 하고요. 우리 숙련된 슈퍼바이저 그리고 우리 시설 감리팀이 원활한 출점을 위해서 점포 출점 전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고객센터에서는 또 DB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오픈파티 일정을 계획하고 상담도 받고 하겠죠. 지금까지 딱 들어보셨을 때 가맹비는요, 인건비 그리고 이동하는 데 쓰이는 경비, 마케팅 실행비에 대부분이 쓰이고요. 물론 그 마진은 저희 본사의 수익이 되겠죠. 때문에 가맹비는 최초 계약할 때 일시불로 수령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요, 이게 끝이 아니긴 해요. 저희 일이 그냥 벌려놓고 끝낼 수 있는 전환이도의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매주, 매월, 분기별, 끼별, 연간 이런 QC 작업들이 필요해요. 작게는 휴무에 대한 안내, 이런 팝업 이미지 만들어드리고 디자인물 좀 지속적으로 공유해드려야 하고 신규 강사 채용이랑 교육 그리고 정부 제도 같은 것들이 생기고 트렌드가 바뀐다, 이거 계속 안내해드려야 되고요. 저희 직접 ERP 서버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있고 온라인 몰 관리하고 있고요. 행사 기획과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가 본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가맹점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당연히 이제 이에 대한 명목으로 로열티를 받고 있고요. 이는 매출액의 5%로 설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의뢰인 분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경영자 교육을 하면서 우리 점주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경영자 교육 과정에서 진행을 해요. 예비 창업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 분명히 필요했던 질문이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길게 볼 것이냐 짧게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신 후에 약간의 팁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솔레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